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산업 다 얘기하려면 너무 이거는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어려운 바이오 산업의 용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투자하려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 완전히 막 세세한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거나 대화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집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바이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인지는 이해하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넘어서 급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을 뛰어넘는다는 건 엄청난 거죠. 당연히 이유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7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예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30년이 넘어가면 선진국들 대부분이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건강과 관련된, 이 고령화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근데 대체 이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해 볼 건데, 제가 보통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바이오 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개발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파이프라인이 잘 되냐 안 되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수익성과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만든 그런 제품들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특정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상품의 생산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당신한테 주겠다, 당신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라이센스 아웃인데,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받는 게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는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하여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데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요. 보통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이와 또 유사한 개념으로 프로핏 쉐어링, 수익 배분이라고 하죠. 로열티의 일종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 대비 비율로 받게 되는 금액을 수익 배분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네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이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대략적이 아니라 사실 거의 뭐 기사 보거나 사업 보고서 보거나 어떤 걸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7배나 상승한 이유, 그 부분에서 좀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아무튼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본떠서 만든 효능이 비슷한 복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복제한 거냐?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건데, 바이오 의약품은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세포나 유전자, 단백질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이에요. 이게 바이오 의약품인데, 이 바이오 의약품은 뭐랑 좀 차이가 있냐면 합성 의약품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합성 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천연물에서 약효를 끊겨서, 잠깐 다시 할게요. 중간에 좀 끊겨서 편집을 했는데, 자, 다시 이어서 바이오 의약품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 합성 의약품입니다. 합성 의약품은 뭐냐면, 합성 의약품은 합성 물질의 합성 비율만 알면 제조가 쉽게 가능해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배양 기술, 환경, 방법에 따라서 최종 만들어진 생성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제조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안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의 경우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복제가 쉽다.
바이오 약품보다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효과가 강력합니다. 약효가 강력하고요. 그리고 개발비나 제조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뭐가 있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대신 이 바이오 기약품은 말씀드렸듯이 만성 질환의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퇴행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환자 맞춤형 표정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합성의약품처럼 체내에서 발생되는 대사산물이 없어서 독성도 낮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 유래 물질이고 합성의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가 일단 제품인데 요거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또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합성 의약품에 대비되는 단어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 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꿔서 모방하여 다시 만든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입니다. 자, 그리고 원료 의약품이랑 완제 의약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글로 보셔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항체랑 이제 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항체는 이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 병균에 대항해서 생체 내에서 만들어져 반응하는 단백질이죠. 그 항체 치료제는 인공항체를 대량 생산해서 의약품으로 활용하는 치료제를 항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또 바이오 산업이 구분이 되냐면 CMO라는 게 있고 또 CRO라는 게 있거든요. CMO는 의약품 개발 회사가 생산시설을 건설하려면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걸 하지 않고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사업을 CMO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약사의 수주를 받아서 주문자 요금대로 제품 생산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CRO는 뭐냐면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는 기관입니다. 자, 임상시험을 그러니까 조금 대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대체 그 임상시험은 뭔데? 임상시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세 번째 파트가 임상시험 부분인데, 일단 임상시험 얘기를 하기 전에 FDA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식약청이죠.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소비자가 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에 대해서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의 행정조직을 식약청이라고 합니다. 이 식약청들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임상시험은 먼저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 자, 이제 전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후보 물질을 인간한테 먼저 막 쓸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사용해서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를 알아보는 시험이 비임상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이 있는데, 임상 시험은 또 이게 총 4상까지 있는데 3상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상 시험에서 신약이나 식품 이런 것들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그리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임상 시험인데, 하나씩 나눠보시면 임상 1상에서는 소수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안정성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으로 2상으로 가면 용량이라던가 용법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3상에 가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게 돼요. 이렇게 임상 3상까지 끝나면 판매 회사랑 계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고, 임상 4상은 뭐냐면 약물 시판 후에 부작용을 추적해서 이제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임상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 라이센스하고 로열티였는데, 어쨌든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회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고, 로열티라는 건 그 계약에 의거해서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고, 제품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완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합성 의약품이 있다.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차이는, 합성 의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 바이오 의약품은 다른 생물체에서
세포나 유전자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MO랑 CRO라는 게 있는데, CRO는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고 CMO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때는 총 4상까지 있는데 3상 정도 통과하면 이제 제품 시판이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바이오 용어만 정리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